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도 파주를 올 때면은 제가 마음이 늘 두근두근 하는 게 여기가 북소리지 않습니까? 네. 파주 북소리. 제가 이 문발리 쪽을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이 서 있는 것은 정말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보리 출판사만의 디자인이 이 혹시 건물에 투영이 되어 있습니까? 네네. 보통 여기에 건물을 지을 때 재료의 제한이 있었고요. 네. 고도의 제한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또 여기에 국내 내로라 하는 그 건축가분들이 건축 설계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좀 그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곡선으로 네네네 그 건물을 그 건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 농담 삼아서 저희 그 주소나 그 위치를 묻는 분들께는 리을자 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농담 삼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출판사 로비 입구에 다른 경쟁사 출판사하고 경쟁하지 말고 네. 출판이 빈 곳을 찾아서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용케 수익이 나면 교육과 다시 출판에 투자를 맞습니다. 하자.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유문석 대표님과 지금 저하고 대담을 나누고 계시는 우리 김영란 선생님을 한번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출판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출판의 빈고리를 메꾸고 또 수익이 난다 그런다면 다시 책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그렇죠. 네, 네네. 개념을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 전 대표셨던 윤금현 선생님이 좀 기초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유문석 대표님은 그 뜻을 최대한 이어서 예, 운영을 하시려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그 대표님들을 먼저 여쭈었던 것은 그분들이 서열이 높거나 오너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생님을 지금 이 총괄 기획하시는 선생님은 근무하신 지가 30년이 되셨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 대표들은 바뀌어 갔는데 30년 오롯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보리 출판사의 참된 정신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보셨던 것입니다. 잠깐 한번 위치를 조금만 옮겨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여기 보면 보리 국어사전이라고 되어 있고 보리 국어 바로 쓰기라고 되어 있고 또 주로 보면 아이들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이들 우리말 국어 그 다음 보리라고 하는 것이 쌀이나 비싼 곡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찮은 곡식 그런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에 호흡이 되기도 하지만 이 출판사의 이름을 우리의 친근한 보리라고 하는 문화와 연결시킨 데에는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철학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 보리 출판사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 뜻을 담겨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가 저기 구황작물로 그 보릿고개를 그렇죠. 넘게 하는 아주 네. 중요한 곡식이었잖아요. 우리 네, 민족에게 네. 있어서는. 그래서 그렇게 박과 같은 책을 만들자 이제 그런 뜻이 있고 또 보리가 그 겨울에 뿌리를 내리고 이듬해 6월쯤 봄에 거두는 곡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새파나 숙성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외파나 새파 이런 것들에도 차가운 바람에도 꿋꿋하게 네, 견디고. 저희 추심을 또 이 출판사가 지향하려고 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버텨보자 이런 뜻도 담겨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불교 쪽에서는 아마 보리라는 보리 게 사상. 네. 또 그 최고의 뭐 불탈 경지에 오르는 뭐 이런 거라는 말씀을 듣긴 보리수라는 했습니다. 말이 네, 거기서 네, 나온 네, 예. 그렇군요. 그럼 그 장면과 건물의 디자인을 봤을 때 리얼자 쪽으로 보니까 이 직선으로 끝나지 않고 네. 무엇인가 계속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조금 이제 지나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눌 것이 여기 지금 장정이 아주 이쁜 책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여기 보면은 보라색, 주황색, 뭐 그린, 또 바다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바다 물고기 도감이에요. 네. 총 도감 시리즈는 몇 권을 내신 겁니까?
저희가 큰 도감은 지금 10권이 나와 있고요. 네. 지금 큰 도감이라고 하시는 것은 네.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것을 얘기하는 네, 거죠. 세밀하로 그린 보리 네. 큰 도감이라는 시리즈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세밀하러 그린 보리 큰 도감. 네, 네. 우리나라에 나는 식물 366종 이런 식으로 다루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바다 물고기 도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8종. 네네. 이렇게 하면 총 그 콘텐츠로 개별 버섯 도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룬 것은 뭐 자세히 세어보시진 않았겠지만 수천 점이 훌쩍 맞습니다. 넘겠네요. 맞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그린 사람들은 동일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다릅니다. 지금 다른 사람. 예, 네. 이 바닷물고기 도감 같은 경우에는 조광에서 이미 그 15년 동안 계속 이 작업을 해오셨고요. 네. 또 이 민물고기 도감 같은 경우는 박수영 선생님이 계속 또 이 민물고기를 그려오셨고 네. 새도감 같은 경우도 버섯도 이렇게 약초 이원호 선생님이라던가 나비 오경관 선생님이라던가 곤충도감 권혁도 선생님처럼 네. 지금 이렇게 한 분이 한 분야에 그 15년 정도. 뭐 계속, 더 예. 길게는 더, 그렇죠. 더 많이도 되고. 중간에 이제 다른 작업을 하시기도 했지만 보통은 그렇게 수년간의 작업을 한 분이 하셨던 그런 도감 작업은 국내 유례 거의 없을 거고요. 이런 동물, 식물 도감 같은 경우에는 종합편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예를 들면 곤충부터 포유류까지 그렇게 분류별로 모아진 책이고 식물은 이제 나무나 풀이나 곡식 같은 것들을 모은 책이고 그러니까 이게 총론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 동물 가운데서 민물, 바닷물고기, 곤충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편이 동물 도감, 식물 도감이 있고, 네, 또 한 분야의 버섯처럼. 한 화가가, 네.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버섯처럼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다룬 분야도 있고. 예,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는 궁금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선생님, 이게 제가 경제적인 것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잘 팔리는 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고가일 것이고, 예. 그만큼 공력이 들어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적인 것, 특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에 있는 이런 녀석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순박한 풀들까지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생각에서 이것에 미쳤을까요? 네. 저희가 이 세비라 도감을 시작하게 됐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의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아이들이 자연으로 하는 징검다리 노릇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 자연에 있는 동식물들을, 그러니까 자원들을 어떻게 보면 기록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어야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같이 한 공동체 생명체로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가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 옹고집이라는 책이 있고요. 홍길동이 있고요. 호랑이 뱃속 잔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어린 아이들이 볼 만한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뭐 이러한 철학을 이제 여실히 증명이 된 것인데, 제가 이제 자산어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영화평론가 사단법인 협회에서 만들어낸 책 속에 최고의 상이 될 줄 모르고 제가 자산어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작품상 네, 받으셨죠?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황사영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기도에 관한 이 로마 교황청에다가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정약용, 정약전 이 세 형제가 대한민국 역사에 보여준 것은 위대한 왕이나 그분은 아니지만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분들을 빼놓고는 우리가 정말 실학을 지금 이게 저는 이게 실학이라고 봅니다. 21세기의 실학이라고 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출판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이게 실학이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구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홍길동이라든지
할멈과 호랑이, 팥죽 할멈과 호랑이, 우리 순이 같은 익히 들어본 인문학 어린이들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책들도 지금 시리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요? 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온결의 어린이가 함께 보는 잇이야기는 20권으로 완간이 되었고요. 20권. 네네. 또 지금 이렇게 그 계절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권으로 완간이 되어 있고요. 요 옛이야기 시리즈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보리 출판사는 무엇이든 냈다 하면 15편, 20편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시리즈. 그러니까 무엇인가 올바른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끊기지 않게 네. 하시는 거죠. 옛날- 여기 쌓아둔 것은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옥루몽이라든지 우리 결의 미학사상과 네. 같은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선생님 오늘날까지 대략적으로 보리 출판사가 펴낸 책이 몇 종, 몇 권 정도 됩니까? 저희가 30년 좀 남짓 되는데 사실상 책 종수는 많지 않습니다. 전집을 좀 빼고요. 저런 식으로 되니까. 예. 한 권 만드는데 15년씩 걸리니까 다른 네, 출판사처럼 맞습니다. 많지 않죠. 지금은 600 좀 남짓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결의의 미학사상이라고 하는 책도요. 이게 한 700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480페이지 정도 되네요. 책도 있고요. 이야, 이런 책을 글짓기 조심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선 후기 김리의 시와 글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것도 약 900페이지네요. 이건 네. 900페이지네요. 네. 이렇게 무엇인가 만들어내면 본질을 흐리지 않고 진지하게 이렇게 담아주는 것은 누군가의 정말 제대로 된 철학이 아니면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자, 30년 근무하시면서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보리 출판사에서 위험도 왔었을 것이고 경영난도 왔었을 것이고 또는 뭐 사람으로 인한 또는 출판 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여러 위험 요소가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이 있겠습니까? 네,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살림이 어려운 적도 있었고 또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간적인 갈등 같은 것도 그런 문제들도 고비들도 계속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서도 꾸준히 이제 그렇게 책을 냈던 것도 아까 그런 지적 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수익을 내는 출판사 맞습니다. 상업 출판사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그 출판의 빈고를 메꾸자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이 사회에 또 아이들한테든 교육적인 측면에서든 꼭 우리 삶에서든 필요한 책인데 내지 않는다면 그 책을 내자 빈고를 메꾸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빈고를 메꾸는 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거라는 믿음 같은 것들을 갖고 사실상 꾸준히 좀 해왔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그 수익을 내는 책이지만 네. 이 책들이 공익적인 성격의 책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리고 빈고리를 출판의 빈고리를 메꿔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왔던 것이 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사실 많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책을 지금까지 펴낸 것들을 이렇게 단순히 꽂아둔 것이 아니라 이 방은 무엇인가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네. 여기가 책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시 문을 닫았던 상태였고요. 이제 여기를 새로 오픈하려고 지금 서가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책방이었다- 어수선합니다. 책방이었다고 하는 것은 뭐 서점이요. 여기를 서점. 네네 서점으로.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편하게 앉아서, 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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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편하게 보고. 그리고 여기 일종의 또 열람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또 책도 구입하셨고 하는 네. 책방 서점으로 운영했던 곳이었고 이런 새로 바- 재정비해서 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라키뷰의 개념을 익히부터 이 건물 들어오면서 첫 번째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건물 오른쪽 편에 보면은 야외 극장이 있죠. 예, 예. 예. 자, 커피숍, 야외 극장,
그다음에 세미나룸, 여기 책방 서점, 일종의 열람실, 예. 예, 그리고 조명이 있어서 이 곁에다가 저런 도감들을 실제로 펼친 우리 조하백 같은 분들이 15년간 그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설치만 하면 이 조명들이 충분히 갤러리의 역할도 하는 예. 아큐리움의 역할을 하는 예, 것인데 예. 그 오랜 시간 전에 이런 식의 근무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은 대단한 문화적인 해안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혹시 여기에 회사에 들어오시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21세기 한국이 이렇게 바뀌어서 BTS가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수상하고 또 우리 노래들이 전 세계를 저렇게 호령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때로선 감히 상상도 그렇지요. 못했을 것인데 예. 아마도 보리 출판사의 무엇인가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있는 그렇습니다. 전체들 책 가운데서 가장 공력을 들였던 책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도감 쪽이겠죠. 보시는 예, 예. 도감. 그러니까 그 세미로 한 점을 그리는데 워낙 많은 시간과 인력과 공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책으로만 만들기에는 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요. 원소스 네네. 멀티유즈로. 저희 큰 도감을 만들기까지는 그 전에 어린이 도감을 만들었고요. 네. 어린이 도감. 제가 예. 여기서 봤습니다. 네네. 어린이 도감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또 그림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림을 또 세밀화를 더 축적해서 이렇게 큰 도감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글을 쓰고 편집을 해서 대도감 같은 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 왔던 거죠. 그래서 도감의 역사로도 그렇고 거기 들인 시간 공력 같은 걸로 친다면 아마 크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큰 주축을 이루는 게 이제 사전입니다. 사전은 우리말 사전 네, 같은 저런 그렇습니다. 국어 사전, 우리말 사전 편집 같은 것들. 과정만 국어 사전 같은 경우도 7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렇죠. 예. 사전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케이스를 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말모이라고 하는 예. 이 사전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정말 목숨 걸고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우리 일제 시대의 그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불현듯이 떠오르는데 제가 이런 공간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위기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자신의 예술 분야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정해주는 작가를 키우는 해안과 안목과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으시겠죠? 저희가 그 출판사 이전에 기획실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림책 전집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림책 전집. 네, 지금 이쪽에 전집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전집들이- 도감이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출발했던 거는 이제 올챙이 그림책과 네. 이제 달팽이 과학 동화가 있는데 그 시작을 할 때 화가와 출판사가 같이 성장하는 목표를 좀 갖고 가야 한다는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작업을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도감도 그러니까 그 한 작가가 아까 그 한 종의 그 그림들을 계속 수년간 그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한 우물을 오랫동안 팠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예 진행을 해왔고. 그러네. 이 서가에서 제가 이것을 하나를 꺼냈는데요. 보니까 신비한 감각세계, 달팽이 과학동화. 이 달팽이 과학동화라는 것은 이 책들 전체를 묶어주는 하나의 포장 용어입니까? 이거는 50권 세트로도 팔기도 하고요. 50권 세트. 예. 이렇게 소 세트로 나누어서 팔기도 합니다. 5권씩. 예. 5권씩 나누면 10개 분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책을 쓰시는 필진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아무나 구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출판사만의 기준? 그러니까 초기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저희가 그림책에 그 그림을 그릴 때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렇게 임의로 자르거나 네. 중간에 이렇게 접지 부분에 끼이지 않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그려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예술적인 영역의 침범이라고 보셔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화가들은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데 예. 출판사 쪽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접히는 거나 뭐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눈으로 않도록 해서. 예, 눈으로 보는 생명체는 분절이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온전한 하나의 모습으로 보고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고 실제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야. 아이들이 보는 눈 그대로 눈으로 보는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르지 않나 달라는 요청을 그건 드렸었습니다. 정말 보리 사상이 맞네요. 보리 맥이 아니라 그거는 불과해서 얘기하는 보리 사상이 맞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라든지 또 이 전체적인 책 제목도 그렇지만 컬러풀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리 출판사의 이 장정들은. 그것은 책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해내는 북 에디터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희 내부에 세 분의 디자이너가 계시고요. 또 그 외부에, 그러니까 또 그 디자인을 맡아서 저기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여러 분이 그래요? 계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또 잡지도 내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요? 위한 예 월간지도 내고 있어서 월간지 이름이 뭡니까? 네, 개똥이네 놀이터입니다. 개똥이네 놀이터. 예. 그리고 예. 부모님이 보실 수 있는 예, 개똥이네 집 맞습니다. 같이 맞습니다. 책들을 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다양한 그 만화나 옛 이야기나 또는 뭐 그 생태에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종합편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연재했던 책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게 만화방이고요. 네, 만화방. 개똥이네 만화도 만화방이고, 있네요. 네, 전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모아서 낸 책은 개똥이네 책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완소스 멀티유즈처럼 여기에 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단행본을 할 때는 잡지 연재했던 그림보다 훨씬 더 글과 그림을 손 많이 봐서 예, 새로 작업을 합니다. 원소스 멀티유스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에는 조금 얇은 책들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임진년 난리를 당함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어딘가 송강 선생이 말하였던 것 같은 또는 곽재우 사실은 장군이죠. 네. 예, 의병을 일으킨 사람 뭐 이런 분들이 그 국난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든지 표해록, 해유 이런 분들이라거나 또 이호철 선생의 책이라거나 연극이라거나 이런 그 인문학과 예술이 이제는 종합되고 이것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우인들을 다루는 분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 보리 출판사가 갖고 있는 교육의 한 일환입니까? 교육 사상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살아있는 그 교실 시리즈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 출판사로 어떻게 보면 문을 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처음에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으로부터 출발한 건 어릴 때부터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고 네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 그 기존의 교육보다 좀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성과를 네네. 모으고 네. 그런 것들이 교사나 학부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멀리 실제로 읽히고 또 그것이 교육의 성과로 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쭉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긴 얘기가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정리를 좀 하시느라고 그랬는데 여기 초기 단계의 책들이라든지 이런 평전이라든지 이 대장정 같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중국의 대장정을 맞습니다. 926장면으로 읽는 이런 것들인데 네. 사실상 또 여기 소설도 있네요. 소설 대장정이 같은 책을 네. 5권 전 5권으로 화집 중심이고 이건 이제 글 중심이고 그래서 아까 원소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소설에서 화집으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영화로 이렇게 가야 되는 또는 드라마나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보리 출판사에서는 그것을 익히 보셨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우리 김 선생님이 보리 출판사를 대표해서 또 일반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
독자들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벤트나 행사도 상관없고요. 또 출간하시고자 하는 준비하고 있는 책들도 상관없고 홍보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런 어쨌든 아이들한테 읽혀도 좋은 책, 또 그리고 믿고 봐도 좋은 책이라고. 아이들이 봐도 좋고 가족이 봐도 좋고.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책들이, 그러니까 그 학교나 도서관에도 널리 지금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지금 도서관, 네. 그 사업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르포 네. 조르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지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있고, 그다음에 그 동네 책방도 좀 살리면서 저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길 찾기 위해서 이제 동네 책방들 전국 곳곳에다가 지금 계속 연계하고 있는 곳에까지. 것도, 네, 그런 활동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림책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서들이랑 아이들이 쓴 글들을 또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또 청소년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글쓰기나 그림이나 잡지를 통해서 기초 글쓰기에서부터 전문 네. 글쓰기까지. 네. 그래서 다방면의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아이들이 또 청소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올바른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쪽 청소년 쪽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예. 리터러시. 문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시대처럼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도서관 사업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영상 사업에도 만약에 이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보리 출판사의 책을 좀 더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지한 책을 좀 읽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부 진행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진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출판 문화 대상을 받은 책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고 그 작가를 어떻게 섭외를 했으며 아까 15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받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과연 기쁘신가요?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조강 선생님은 그 저희 전 대표셨던 그 또 세비라 도감을 기획하셨던 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알아보시고 같이 작업을 하자고 권유를 하셨던 거였고, 또 그쪽 분야에 워낙 관심도 있으셨던 데다가 또 워낙 탁월한 그 필력으로 필력이죠. 하셨던 네. 세필이니까. 네. 그러셔서 저희하고 아무튼 호흡을 잘 맞춰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올 수 있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롯데 출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응모를 하는 겁니다. 보리에서 냈든 또 그 해에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냈는데 일단 수상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 의의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그 동안에 드린 공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서로 기뻐했고, 사실 저희끼리 안에서 자축했습니다. 직원들 다 모여서 고생하신 축하드립니다. 화가나 편집자나 이제 디자인 선생님이나 이렇게 또 저희가 담당했던 이제 편집자들이나 해서 감사 인사하고 또 그냥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를 저희끼리도 한번 가져봤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제작비가 상금을 넘었습니다. 사실은. 받은 상금보다도 훨씬 순수한 제작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인문학적 지식이라든지 이 나라 역사 교육에 온전히 미치셨군요. 그래도 언젠가는 보답이 오고 더 큰, 항상 보면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생겨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질 않았고, 오늘날 그분들의 덕에 우리가 잘 살고 있고 그랬던 것인데, 그 후손들은 또 못 살고 이런 걸 보면서 보리출판사가 저는 거듭 잘 되기만을 바라고, 매년 그런 롯데에서 주는 출판대상 같은 상을 매년 수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